베테랑 선생님들은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30년, 40년 동안 중학생들만 꾸준히 가르쳐 온 선생님들의 사춘기 대하는 노하우를 살펴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사춘기 아이들을 대하는 게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자, 사춘기 아이들과 집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문제라면 불순한 태도와 게임에 집착하거나 SNS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신나게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놓치는 순간 부모님은 화가 나죠. 그래서 너 잠깐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해서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가 어때요? 네,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엄마도 맨날 하잖아. 엄마도 핸드폰 많이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라는 말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기분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그런 불순한 태도로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너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 게임에 그렇게 집착해? SNS만 하고 있을 거야? 너 그렇게 액정 안에서만 살아갈래? 라는 잔소리로 시작이 되고요. 아이들도 순하게 그 이야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부모님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너 당장 게임 그만해. 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꺼버리거나 게임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면요. 아이는 정말 화가 납니다. 아, 딱 한 번만 누르자. 그럴 때잖아. 라고 감정을 누르고, 그래. 언제까지만 게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불순한 태도와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런 말투로 이야기해놓고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키득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죠. 아이가 기분이 정말 오락가락 하고요. 특히 부모님한테는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말만 하면 잔소리라고 하고요. 불만만 터져나옵니다. 내가 저 녀석을 낳은 게 문제야 싶을 정도로 아이와 갈등이 많을 텐데요. 이게 보통의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집의 특징입니다. 우리 집만 이상하게 갈등이 많아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든 크든 갈등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집을 나가는 게 쉽지. 애랑 같이 안 있는 게 방법이야 라는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을 텐데요. 베테랑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베테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월이잖아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규칙도 어느 정도 익히고 선생님들과도 조금 친분이 쌓이면서 아이들이 흐트러지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한데도 그거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아이들이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하니까 수업 시간에도 태도가 흐트러진다든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재미로 티키타카를 하느라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베테랑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은요. 첫 번째, 중학교 1학년을 공략하라입니다. 네, 사춘기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된 것도 있지만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단단해지고 정확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잡아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중학교 1학년이 기회라고 하십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바르게 태도를 잡아준 아이는 2학년, 3학년 때도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의 피크에 있지 않다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바른 습관을 잡아준다는 점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들이 수업 시간에 자꾸 흐트러지니까요. 선생님들이 이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엎드려서 자는 건 절대 안 돼. 엎드려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다. 그래도 내가 깨웠을 때 선생님이 한 번 깨웠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고 또 자려고 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요. 교무실로 불러서 다시 지도를 할 행동이죠. 또 수업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서 움직인다던가 친구들과 말을 한다던가 화장실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조금 이동하는 게 허용이 되면서 아이들이 그것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도 잡담을 한다거나 이동한다거나 화장실에 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친구들끼리 친해지면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 보면 화장실 갈 타이밍을 놓치죠. 수업 시간은 길고 지루합니다. 그러면 이때 화장실 찬스를 쓰는 거죠. 보건실 찬스를 쓰는 친구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실에서도 정확하게 아픈 친구들만 오도록 지도를 하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원칙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어긴 친구들은 또 교무실로 불러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학교에서 필요한 규칙들을 정해주는데 그때가 바로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노하우는요. 정말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규칙들을 가르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40년 정도 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세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들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토를 달거나 반항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베테랑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절대 맞서서는 안 된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한테 바른 행동을 가르쳐 주되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계속 아이와 싸우면 결코 바른 행동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의 장점을 많이 찾아서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다가가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장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꺼내는 말들이 지적이나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입만 열면 엄마는 나를 비난하고 지적하니까 대화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싹 트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의 노하우에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아이한테 다가갈 때 우선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너 이런 부분 참 잘했더라. 이런 부분은 참 멋져. 라고 이야기해서 아이가 감정적으로 좀 느슨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한 다음에 아이한테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아이와 맞서게 되면 아이와 발전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요. 행동에 대한 팩트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베테랑 선생님은요. 아이들한테 규칙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규칙을 너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꼭 잊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만드는 거야. 지금 너희들의 행동을 잡지 않으면 2학년, 3학년 때도 규칙이 흐트러져서 쉽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을 잡아줄 필요도 너희와 부딪힐 필요도 없을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하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인 걸 알아. 그런데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하는 거야. 너는 다 해낼 수 있는 아이고 멋진 아이잖아. 잘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신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공격하지 않으면서 행동 규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진짜 엄마보다 더 사랑할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어쩌면 엄마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학교라는 게 공부를 가리키는 기능도 있지만 아이들의 생활 태도를 잡아주고 습관을 잡아주고 아이들을 완전한 인격체로 기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태도나 잘못된 습관들을 많이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아이는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학생이라고 해요. 그러니 거의 지적이라는 걸 받아보지 않고 큰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다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오니까 단체 생활이잖아요. 규칙이 있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양보해야 될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이가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친구들과 맞춰서 이런 부분을 해야 돼요? 라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회잖아요. 자기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친구들과 뭔가를 맞춰서 협상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잘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요구를 자꾸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또 불러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너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어. 너의 뜻대로만 되는 게 인생이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아 하고 조금은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다고 해요. 사춘기의 특성이 권위 있는 어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권위 있는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권위 있는 어른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가 부모님의 잔소리보다 더 잘 통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집에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잔소리가 되지만 학교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한테 먹히는 이야기가 된다. 내가 부모일 때와 선생님일 때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달라진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는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럴수록 더 권위 있는 어른이 돼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셔야 어른의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배웁니다. 내가 잔소리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권위를 배울 수 있게 하자는 거죠. 너 게임 그만해, 너 인터넷 그만해, 핸드폰 그만 봐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게임을 멈추고 핸드폰을 멈추고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한테 권위가 생기고 아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감정적으로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면서 아이한테 행동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어때요?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들으니까 왜 선생님들이 몇백 명이 되는 중학생들과도 큰 트러블 없이 수업을 하고 아이들과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 아이들의 데이터가 점점 더 쌓이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다루는 게 더 능숙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처음 대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맞이하는 사춘기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선생님들의 이런 노하우를 배워서 아이한테 적용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더 흐트러지기 전에 규칙을 잡아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고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 저러다가 인생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아이를 단돌이 하기보다는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는 한 번 말해서 규칙을 자기 몸에 익히지 못합니다. 수십 번 말하면서 조금씩 자기 규칙이 되어가죠. 그 점을 항상 이해하시고요. 내가 아이한테 잔소리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면 아이와의 관계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베테랑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춘기 다루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